YTN 뉴스라이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첫 기관 보고가 있었는데요. 여야 공방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먼저 권남기 기자가 어제 상황 정리합니다.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누가 컨트롤타워느냐 이렇게 말꼬리를 잡고 정쟁화시키는 건 저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 정부 측 역시 대통령이 스스로 컨트롤타워라고 인정했다면서도 실무자는 행안부 장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에 관련한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사 당시 늦장 대응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답변 과정에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수행비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시간이 낭비하신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의원님하고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 신영원 의원의 명지병원 닥터카 사용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증인 채택을 압박했습니다. 지연한 15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왔다 갔다 한 줄 압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당시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가서 구조 활동을 방해한 겁니다. 컨트롤타워 공방 예상했던 대로였죠. 대통령이 책임져라, 말꼬리 잡지 마라. 그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공방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듯 사실상 별다를 게 없는 진부한 장면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치고 손을 붙잡고 울어도 대답 없는 메아리가 이런 건가요?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진상규명하겠다는 목소리는 어디 가고 진부한 공방과 부질없는 눈꺼풀만 남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라는 이름으로 유족들은 여전히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장관이야 사람이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죽었나 그것도 안 보고서는 뭘 하겠다는 거야. 쟁점을 토론하란 말이야. 우리 애들이 왜 죽었는지 결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한님 국정조사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진짜. 이렇게 할 거면 뭐하래. 우리들은 다목적 체육관에서 부여받은 식별번호가 있어요. 왜 병원이 아닌 다목적 실내 체육관으로 갔느냐고요. 그런데도 여야는 이내 치고받는 공방전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습니다. 뭐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니 방귀 낀 사람이 성낸다고 이거 뭔 소리예요 이거 지금? 주무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의 불성실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경 장관님 많이 피곤하신가요? 아닙니다.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유가족분들도 여기 와 계신 만큼 좀 자세를 바로 하고. 그럼에도 유족들은 아직 신락 같은 희망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자 처벌해주고 우리 유가족들 외롭지 않게 해준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국정조사 청문회는 내년 1월 4일과 6일 두 번 더 열립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신현영 의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유족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여야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날 금요일이었죠.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직원 4명 중에 1명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물론 휴가 가야죠. 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주무부서였잖아요. 대규모 인파를 예상해 놓고도 타 부서보다 월등히 좀 높은 비율로 연가 또는 휴가를 쓴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이 밝힌 내용입니다. 참사 전날 용산구청 안전재난과 직원의 25.9%가 연가 또는 휴가를 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같은 기간 용산구청 평균 휴가 사용률 7.8%보다도 3배 넘게 높은 비율입니다. 특히 안전계획을 총괄 수립하는 주무팀장은요, 참사 직전 사흘 내내 연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안전보다 휴가가 더 중요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앞서 참사 당일 낮술을 마신 뒤에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던 안전재난과장은 구속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들이 좀 수색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해서 붙잡힌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도 살해해 유기했다고 밝힌 장소를 수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시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 살해했는지, 추가 범죄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경찰이 캐묻고 있지만 입을 꼭 닫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안개 속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사건 자세하게 분석해 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영장 실질 심사는 언제 열립니까? 네, 법원은 잠시 후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연쇄살인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씨는 앞서 지난 20일 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유인해 택시기사를 집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택시 블랙박스를 삭제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문자에는 바쁘다거나 배터리가 없다고 답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이어 어제는 지난 8월 초에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까지 살해했다고 자백하면서 연쇄살인 피의자가 됐습니다. A씨가 시신을 숨긴 경기 파주시 아파트와 쓰던 휴대전화가 모두 전 여자친구 명의였는데요. 경찰은 이 전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근거로 A씨를 추궁했고 결국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용 루프백에 담아 파주시 공릉천에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성이 살해했다고 밝힌 전 여자친구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이 되지 않은 거죠. 네, 경찰은 파주시 공릉천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동대 180여 명을 투입해서 수색했고 피의자를 현장에 데려와 유기 장소까지 지목하게 했지만 시신을 찾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유기 장소가 하천인데다가 이미 넉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 수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우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A씨의 신병부터 확보한 뒤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에 대한 여부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YTN 김근우입니다.